안녕하십니까. kup소리 경마TV의 kup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패턴 경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성이 높다거나 확률이 높을 때 복귀에 일정한 패턴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오늘 이 시간에는 패턴 경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력을 살피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승점을 통과한 뒤의 걸음 여력이 1위로 골인했더라도 기진맥진했다면 다음 출주 시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차차가 어느 정도였느냐를 체크해야 합니다. 1, 2마신 정도의 차이라면 결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나빴는지 조건이 나빴는지 알다시피 마필의 예민한 동물이라 날씨, 경지로 상태 등에 따라 실력 발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계속 복귀해가며 비교 분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여력이 있는 마필이 다음 경주에 유리합니다. 즉 경주 도중 진로 선택의 잘못으로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마필이나 또는 앞서가는 마필의 꽁무니를 따라서 결승점을 통과하며 여력을 남긴 마필입니다. 물론 단순히 배당판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미묘한 움직임에 담긴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스 바람이 진위를 가리는 것입니다. 먼저 무시해도 좋은 바람의 형태는 능력 부진이나 기복마에게 부는 바람일 것입니다. 이 경우 마필의 능력에 관한 정확한 관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한계를 확인한 마필에 부는 바람은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착순권 언저리의 성적을 내며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인 마필의 경우 잠재력이 아직 있다고 판단되면 바람에 순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지만 반대의 판단이 서면 가차없이 잘라내는 결단력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바람 중에서 가장 무서운 바람은 최근 성적상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팔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휴양마가 난데없이 막판 강한 인기를 몰고 오거나 초구 배당이 열릴 때 상당한 인기를 끌었을 때도 인정하는 게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전혀 검증되지 않는 시네마가 이유 없이 강하게 인기몰이를 할 때는 일단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는 바람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반대로 누구나 다 아는 인기마에게 부는 바람은 배당의 가치조차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배팅은 결국 배당의 가치가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장 흔한 은폐의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행 심사시입니다. 기수가 의도적으로 주저앉으면서 늑발을 합니다. 그 후 흠이 외곽 주행을 하고 직선주로에서 의도적으로 채찍을 대보는 그때 걸음이 주행 안정적이고 양호하나 주행 기록이 1분 6초에 가까운 턱걸이로 주행 심사를 마쳤을 때 일반적으로 보기에 주행 검사에서 채찍까지 대고도 기록이 안 좋다라고 판단을 흐리게 해 당연히 그래야 마필은 조계 시에도 걸음을 감춥니다. 그런데 예시장 상태는 최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기습 선행 가면서 싸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신마 데뷔전은 1000m 최단거리이므로 기습 선행 가면 입상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게이트 이탈이 나쁘지도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후미 전개 후 직선주로에서 걸음만 재보는 마필이 실전에서는 직선주로에서 200~300m 남기고 최선을 다합니다. 성적은 하위권, 그런 경우가 두세 번 반복되는 마필은 능력 은폐 가능성이 높은 마필로 분류해 고배당 마필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상위군 장거리 경기에서 그동안 능력은 어느 정도 있으나 편성을 못 만나 인기가 없는 취입형 마필이 3코너 전부터 앞선에 붙으면서 무리하게 직선주로에서 예전의 걸음이 안 나오면서 거의 바닥으로 들어오는 마필, 다음 경주에서 싸먹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의도적으로 앞선에 붙여 봤다는 것은 마필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 그리고
승부 의지도 높다는 것 암시하는 것으로 다음 경주 인기 없을 때 싸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편성에 따른 고배당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고배당을 찾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특히 4, 5군, 하위군 경주, 단거리 경기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만은 편성상 선행갈 기회가 없었던 마필이 선행 못 가면서 하위권에서 머물렀던 마필이 드디어 선행갈 편성을 만나면 선행 최선은 당연지사고, 물론 인기는 없고 고배당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항상 어느 마필이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인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 같은 경우는 상위군 경주에서도 가끔 나오나 장거리 경주가 많아 버티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고, 둘째, 취평 마필이 최근 몇 경주 느린 경주에서 성적이 좋았던 마필이 여러 도 편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인기 마필들이 취평 마필들로 포진되어 있는 편성은 고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는 경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최상위군 장거리 경주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로 편성이 빠른 경주가 예상되면 과감하게 비인기마 선입형 마필로 노려야 하는 것입니다. 빠른 전개에서 인기 있는 취입형 마필이 늦출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경우도 고배당이 터지는 유형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편성상 선행마군이 인기 있고 앞선이 혼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경주도 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1400거리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으로 선행마에게는 가장 힘든 경주가 3코너까지 거리가 긴 1400m입니다. 인기 있는 선행마필들이 앞선이 죽으면서 고배당 터질 수 있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편성에 따라 고배당이 터지는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로 환경에 따라 주로 역견에 따라 고배당이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 배당으로 노리는 패턴으로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상주로였던 주로가 갑자기 많은 비로 비나 눈이 와 불량주로로 바뀌는 경우가 불량주로에서 선행마나 선임형 마필이 입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고 기수나 마방 관리사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주로가 가벼워 취입형 마필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도 경마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문제는 정상 주로였다가 많은 비로 인해 포화주로나 불량주로로 바뀐 그날 당일에는 선입형 취입마필이 입상하며 고배당이 터지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약한 선행마가 선행나가 끄는 경주나 선행 상대마가 여러도 있는 편성에서 선행마가 지구력 부족으로 버틸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 약선행마의 특징은 일단 초반은 빠른 마필이 많아 경주 흐름은 일단 상당히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장거리인 경우 2코너까지나 선행 나간 마필이 느리게 끌려고 해도 선행 마필들이 경주 흐름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지형 마필도 이런 패턴에 속해 3코너까지도 빨라질 가능성 높은 패턴으로 이런 경우 취입형 마필이 인기 있으면 늦출 가능성도 높아 고배당도 속출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경주 전개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선입형 마필이 입상 가능성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선행마가 여러 번 바뀌는 현상의 선두권이 상당히 혼전으로 전개되는 빨라지고 앞선 혼전으로 선두권이 동방몰락하는 경우입니다. 선행마다운 선행마가 없는 편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주로 편성된 마필 중 선행마라고 정의하기에는 어려운 마필이 선행가는 편성입니다. 이 경우 특히 상위군 경주 중 편성된 두수가 적을 때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패턴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강한 선행마가 있어 그 강한 선행마가 단독 선행가는 나가는 편성으로 이 경우에는 선행 나간 마필이 전개를 느리게 끈다는 것.
강한 선인마는 그동안 2, 3선에서 제어하며 선입 전개하면서도 입상해왔던 마필이 단독 선행나가 페이스 조절하며 전개 가능하다면 입상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4코너까지 느리게 끌고 갈 가능성 높아지므로 후반 3하롱 타임이 가장 좋은 마필이 입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마필을 고르면 됩니다. 다른 경우는 선두권이 혼전으로 전개되는 경우, 이 경우는 일단 선두권이 만만하므로 약간의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나 혹은 게이트가 유리한 마필이 일단 선행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행 나간 마필은 유리하다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행 나가는 시도를 하고 선행 못 간 마필은 선행마가 약해 보여 넘어서려는 시도가 빈비연히 벌어져 즉 선두권 혼전으로 동반 몰락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일단 경주 흐름은 초반에는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 중반에는 느려지면서 편성된 마필 중 선입형 마필이 입상 가능성이 높고 취입형 마필은 중후반에 전개가 늘어지므로 충분히 취입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 선행 마필이 무리 없이 선행을 나갈 수 있냐 아니면 선행 경합 후 무리하며 선행을 갈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보통 선행마가 다수인 경주 편성은 편한 선행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선행 경합 및 자리 잡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경주 흐름은 초반 다소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선행마와 따르는 선행마가 결정되는 곳은 1코너 지점입니다. 그래서 1코너까지의 거리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1700m는 출발 후 약 170m, 1800m는 270m, 2000m는 1코너까지 370m입니다. 즉 거리별로 무리할 것인지 아닌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800 거리인 경우 약 270m이므로 선행 경합에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700은 선행 나간 마필이 버틸 가능성이 다소 높고 1800m는 초반 무리로 버틸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2000m는 그 가능성이 더 낮아집니다. 선행 나간 마필은 선행 상대마의 견제로 다소 무리하며 선행 가고 일단 흐름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뒤를 따르는 선행마는 선행 마필 특성상 전개상 초반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 후 자리 잡기 끝난 후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강한 선행마가 있는 편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강한 선행마가 어느 지점에서 선행마를 넘어서는 시도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의 경우 4코너까지 참고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럴 시 선행마가 버틸 가능성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 이유는 초반 선행 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무리가 따랐기 때문입니다. 선행마를 넘어선 선임마가 입상 1순위이고 그 외의 선임마가 능력이 있으면 동반 입상 가능성 높고 그 경주 흐름이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임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입상 가능성이 낮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선이 빠르지 않는 보통 선행 마필이 여러 더 있는 편성에서는 앞선이 다 죽을 수 있는 확률도 높다는 거 인지하시고 경주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약선행마가 단독 선행 가는 편성입니다. 전개의 패턴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선행강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강선행마냐, 보통 선행마냐, 약선행마냐, 또한 선행 상대 마필은 어떤 마필이고 선행 상대 마필이 몇 두인가에 따라 경주 결과가 결정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단거리인 경우 편한 선행시 버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선행 나간 마필이 버틸지 못 버틸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약 선행마가 단독 선행시 1700m 거리는 압박할 마필 즉 선입형 마필이 약 선행마이거나 없을 시 선행마가 버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1700거리는 스타트 후 170m 지점이 1코너라는 것은 선행마가 무리 없이 타 마필의 견제 없이 선행마가 쉽게 나가게 되므로 이 경우 전개 흐름은 느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보통의 경우 약 선행마가 단독 선행 끄는 경주는 초반에는 느려질 수 있으나 3코너 전부터 선임평 마필들의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 이때부터 전개 흐름은 빨라지는 것이 전체 편성상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경우 선임평 마필이 능력 있는 마필이면 선행형 마필을 넘어서며 우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뒤를 따르던 선임평 마필이 선행마를 넘어서려는 시도 하나 예의치 않아 앞서이 죽는 경우도 있지만 동반 입상 가능성도 높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 패턴 각질에 따른 경마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마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굽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